안녕하세요. 강병훈 회계사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1인 가구가 지출액을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만 가입을 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액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3천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연간 연금 계좌로 400만 원을 불입한다고 가정해 보면 최대 93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와 그리고 연금 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이 7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불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서 적용받으실 수 있는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도서, 문화, 박물관 등에 지출하신 금액이 있다면 그 지출 금액의 30에서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이 설치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물건을 구입하신 후에 QR코드로 결제를 하시면 연동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방식으로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총급여의 25%에 달할 때까지는 각종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을 좀 더 높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또는 문화 관련 지출액 등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좀 더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1인 가구의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지출액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합산해서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된 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월세를 지출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계좌이체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셔야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과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이 본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꼭 연간 고르게 납부하셔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가입을 안 한 1인 가구라면 연말 이전에 가입하시고 한 번에 몰아서 240만 원까지 납부하신다면 절세 목적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상환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대학원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연간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총급여의 25%에 달할 때까지는 각종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또는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무주택 1인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이체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신다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학자금과 같은 교육비도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시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병훈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